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89.77%의 득표율로 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역대 그 어느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막강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주 그 큰 힘을 쓸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까. 자, 본인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이걸 전부 다 검찰의 탓으로 돌리고 정치 보복을 했다 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자,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 내란에 대한 몰이를 하면서 보수 괴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은 6월 3일 날 선거가 있기 전에 6월 3일 선거가 있기 전에 이 선거법이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몹시 쫄려 있거나 뭐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앞서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내일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것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거나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팩트에 사실에 기반해서 잘 판단해 줄 거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자 국립묘지 참배하고 뭐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폭행보. 자, 이런 대목에서 지금 이재명은 내일 교통사고가 날 걸 대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돼가지고 출마 못한다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차를 운전하지 못하거나 길거리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박지원도 며칠 전에 지금 이 자기가 정통한 소식통의 그 정보를 받았다. 이재명은 무죄다. 기각된다. 자, 이걸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건을 놓고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 이건 안에서 내부에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정보를 박지원이가 그냥 두리뭉술하게 했을 리는 없다. 뭔가 들었다. 이 자는 오랫동안 정보 쪽에 일을 했고 국정원장을 했던 자고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냥 듣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도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선거법으로 인해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뭘까?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추측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추측을 해보니까 자 안에 내부에서 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보도라서 제가 이 서정욱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여러분께 다시 전달해드립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것이다. 5대3 내지는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8대0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또 한 번 쏘았다. 배신자다. 정형식, 조한창, 뭐 김복형.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 판결이 임박해지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 이재명이나 박지원 이런 발언을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법원에 이재명의 선거법이 넘어온 뒤로 맡은 뒤로부터 원래 있는 행사도 취소해버리고 오늘은 AI위원회가 출범하는데 거기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25일 날에는 법어의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취소해버렸다. 가지 않았다. 자, 직원들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하지 않는다. 자, 그 부주만 대신한다. 축의금만 대신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때는 가만히 있던 조희대가 갑자기 이재명 사건이 넘어오니까 야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있는 행사도 다 취소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왜 나올까? 그러니까 조희대가 그냥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해도 전혀 관계없는데 자 이런 걸 보면 뭔가가 좀 수상하다.
또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지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의 소식통을, 그러니까 내부 소식통은 뭐냐, 이 윤석열, 이재명에 대한 기각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루트, 창구가 누굴까? 그는 대법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대법관을 지목한 사람이 바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천대엽은 대법관이면서 법원행정처를 맡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대언론, 대국회, 여기 맡고 있어요. 대국회. 그러니까 천대엽은 기본적으로 김명수가 임명한 좌편향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해버리니까 검찰로 하여금 빨리 즉시 항고하라 라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천대엽, 머리 허옇게 해가지고 국회에 나오는 자. 그러니까 이 자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법사위원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매일 국회에 나가서 하는 일이 업무 그 일이니까. 그래서 박지원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재판의 업무에 관장하지 않으니까. 재판 관장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 확신이 아니고, 이게 팩트가 아니고,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단정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노태악. 노태악은 중앙선관위원장이면서, 자, 이번에 이재명의 재판에서 회피했습니다. 나는 거기 선관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선거법이니까 회피한다 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뭐 김문기를 몰랐다 하고 국토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으로 인해서 백현동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나는 거기 빠질게 하고 빠져놓고 지금 뭔가 파이프라인을 대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 노태악. 이 노태악은 기본적으로 이 좌편향,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임박해가지고 자신은 회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는 그게 안 들어갔다, 나중에 책임도 안 진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다 싶은 것은, 거기다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나는 사람 안 만날래. 자, 이 안에 있는, 대법원 안에 있는 행사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게 너무나 몸을 살리고 너무나 뭔가 오버 액션을 하는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명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뭔가 여기 쭉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이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처음에는 막 마흔역을 받으라고 막 압박을 하고 마흔역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 5대3이어서 마흔역이 들어와야 6이 되니까 6명 이상이 돼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흔역이 안 와도 되는 8대0 저는 일치를 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걸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뭔가 이 업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여기 정형식 재판관하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협박을 받았다. 뭐 가족. 그것도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썰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것도 그런 배경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재명 본인은 내일 뭐 교통사고 나는 걸 걱정하니 차라리 내가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올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박지원도 자, 벌써 3주 전에 나는 다 들었다. 정통한 소식통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누군가가 안에서 알고, 이미 알고 퍼뜨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알고 있는 사람, 퍼뜨렸다는 사람을 추측하는데 지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관 두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 이 두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다 지켜봐야 되고, 또 뭐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소리 하나만 들어도 경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자,
자, 이번 재판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재판이고 사법부의 미래가 걸려있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또 꼼수를 쓰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뭔가 술수를 썼다가는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사법부가 갖기를 바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하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